자정의 폐공장.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 속에 채화영이 현찰 10억이 든 가방을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나왔어. 돈도 가져왔어. 이제 영상 내놔. 이어센 너머로 눌린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혼자 왔나 보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오복길 죽던 날 주차장 블랙박스 원본이나 넘겨. 기계음은 낮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은 아직도 모르네. 그 영상이 왜 값이 센지. 사람 하나 죽는 장면만 찍혀 있어서가 아니야. 누가 먼저 손을 댔고 누가 끝까지 보고도 모른 척 했는지 다 들어있으니까. 채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폐공장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조등이 번쩍 스치더니 순식간에 가방이 채화영의 손에서 뜯겨나갔습니다. 내 돈가방! 오토바이는 빗길을 가르며 달아났고 채화영은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폐공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차량 전조등이 길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채 대표님, 비키세요. 강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오토바이를 향해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자재 창고 골목으로 방향을 튼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 순간 백호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거친 충돌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졌고 운전자는 바닥을 구르며 철망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백호는 남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누가 시켰어? 블랙박스 원본 어디 있어? 남자는 입가에 피를 닦으며 비웃었습니다. 늦었어. 그 영상 나한텐 없어.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본은 이미 다른 손에 갔어. 너희가 제일 믿고 있는 그 사람 손에. 백호는 곧바로 남자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비닐에 감싼 USB 하나가 먼저 나왔고 안쪽 주머니에서는 젖은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백호가 종이를 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키네 반찬 가게. 그 짧은 상호와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가 이 남자 손에 있었다는 건 누군가 이미 장미의 가장 약한 곳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가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오늘 끝나는 건 채화영만이 아니야. 백호는 USB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통화 종료 직전 화면 위에 선명히 남은 이름 하나가 백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강혁. 백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강혁이 움직였다는 건 장미도 이미 위험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장 차로 뛰어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미 씨 설마 지금 거길 간 겁니까? 엔진이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백호의 차는 빗길을 가르며 폐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남자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쓰러진 오토바이에 기대어 젖은 얼굴을 닦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단계는 끝났군. 조금 떨어진 드림호텔 서재. 창가의 선마 회장은 빗물 번지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채화영에게는 돈을 잃게 하고 백호에게는 USB와 수키의 주소를 쥐어주고 장미에게는 가장 아픈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판. 오늘 밤 폐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세 사람을 같은 덫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백호의 차가 폐공장을 빠져나가던 시각, 드림호텔 방제실에서는 이강혁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오장미는 망설임 끝에 수키네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곧장 마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장미, 수키한테 갔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마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결국 제일 약한 데로 갔군. 채화영에게도 알려줘. 자기가 밥값 쥐어주며 들락거리던 그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게 해야지. 이강혁은 바로 채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공장 앞 도로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숨을 몰아쉬던 채화영은 전화가 연결되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해. 대표님이 찾던 사람. 지금 수키네 반찬 가게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그 가게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수키를 소나기에 두듯 들락거렸고 돈으로 입막음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 살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장미가 먼저 가 있었다는 사실이 채화영의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해. 채화영은 그대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빗길 위로 차가 거칠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사이 장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수키가 의자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장미의 발이 멈췄습니다.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엄마 얼굴을 보자 목이 꽉 막혔습니다. 장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흐릿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장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장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낯선 옷차림보다 먼저 엄마의 손은 딸의 체온을 알아봤습니다. 장미야? 그 한마디에 장미가 무너졌습니다. 장미는 수키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수키도 장미의 등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내 새끼, 내 새끼. 두 사람이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울고 있던 그때 가게 밖에 급하게 멈춰서는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의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익숙한 엔진음이었습니다. 고지어 또렷한 구두 소리가 빗물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수키가 겁에 질려 장미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장미야, 저 여자 무서워. 장미는 곧바로 수키를 자기 뒤로 감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떨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차갑게 굳은 결심만 남았습니다. 채화영이 여기까지 따라올 거라는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들이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문 밖에 멈춰선 채화영은 유리문 너머로 모녀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줄 알았던 오장미가 살아서 수키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 자기 집에서 마서린 행세를 하며 자신을 속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에 번진 건 놀람이 아니라 들끓는 모욕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오장미.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채화영이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젖은 구두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화영은 문턱을 넘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줄 알았던 오장미가 살아서 지금 수키를 끌어안고 자기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채화영에게 공포보다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채화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장미는 수키를 자기 뒤로 감췄습니다. 수키는 겁에 질린 채 장미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엄마 건드리지 마. 장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채화영은 비웃듯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선 곧 죽을 것처럼 누워있더니 내 집에서는 죽은 딸 행세를 하고 여기 와서는 효녀 노릇이야. 오장미, 내가 사람을 정말 우습게 봤구나. 장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죠.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다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말에 채화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키는 채화영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야, 저 여자 또 왔어, 또 겁줬어? 장미의 눈빛이 한순간 더 싸늘해졌습니다. 채화영은 그 반응이 거슬린다는 듯 수키 쪽을 흘겨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내가 사람 붙여서 지켜보게 했지.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닐까봐. 장미는 바로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켜본 게 아니라 입 막은 거겠죠. 우리 아빠 죽은 뒤에도 계속. 채화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화를 부른 거지. 장미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면 자백은 아니어도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채화영 스스로 입에 올린 셈이었습니다. 결국 인정하네요. 뭘? 우리 아빠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요. 순간 채화영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어쩔 건데? 내가 살아 돌아와 봤자 달라질 건 없어. 넌 내 집에서 내 딸 자리를 훔쳤고 지금은 여기서 내 약점을 캐고 있어. 두 번은 못 봐준다. 채화영이 손을 뻗어 장미 팔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수키가 비명을 지르며 장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장미 데려가지 마. 안 돼. 장미는 팔을 뿌리치며 채화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폐공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뭘 찾으러 갔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말에 채화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폐공장, 10억, 블랙박스. 그 단어들이 연달아 꽂히자 잠깐이나마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손 떼시죠. 강백호였습니다. 채화영과 장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손에는 폐공장에서 가져온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채화영에게 고정한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이 찾던 거. 제가 먼저 손에 넣었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미는 백호 손에 들린 USB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죽음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쉽게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채화영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시죠. 여기서 더 버티실 건지 아니면 끝낼 건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나타난 이강혁이 문 밖 그림자 속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백호 손에 들린 USB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찬 가게 안에는 오장미, 수키, 채화영, 강백호, 그리고 문 밖에는 이강혁까지 모였습니다. 누구 하나만 잘못 움직여도 모든 것이 터질 순간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내놔. 백호가 피하는 순간 USB가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딱 하고 갈라진 케이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어 있어요. 백호도 말을 잃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끝내 건졌다고 믿었던 단서가 처음부터 껍데기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이강혁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빈 USB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장미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이강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장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습니다. 우리 아빠 죽을 때도 그랬죠. 채화영이 시키고 당신이 움직였죠. 수키가 겁에 질려 장미 팔을 붙들었지만 장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차로 칠 때도요. 당신은 늘 채화영 손이었어요. 백호의 시선이 천천히 이강혁에게 옮겨갔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장미, 입 다물어. 장미가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왜요? 틀린 말했어요? 당신이 지시하고 이강혁이 손 더럽힌 거잖아요. 우리 아빠도 나도. 순간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도 이강혁도 바로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백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오복길 씨 일 둘이 같이 한 겁니까? 짧은 침묵.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이강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이강혁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누구야? 채화영이 날카롭게 묻자 이강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회장님입니다. 채화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강혁은 전화를 받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채화영이 다그쳤습니다. 뭐라고 하셔? 둘 다 들어오랍니다. 둘 다? 폐공장 일도 여기 온 일도 다 보고 들어갔습니다. 장미가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무섭죠. 마 회장도 다 알기 시작했으니까. 채화영이 장미를 노려봤지만 이번엔 도끼보다 불안이 먼저 비쳤습니다. 이강혁 역시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면 자기 죄도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입 조심해, 이강혁. 이번엔 이강혁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말하면 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장미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요. 결국 둘 다 같은 배였네요. 채화영이 순간 장미에게 달려들 듯 움직였지만 이강혁이 먼저 팔을 막아섰습니다. 가시죠. 그건 만류가 아니었습니다. 더 입 열면 둘 다 끝난다는 경고였습니다. 채화영은 한참 동안 장미를 노려보다가 겨우 등을 돌렸습니다. 문턱을 넘기 직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장미, 내가 오늘 본 건 시작일 뿐이야. 장미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 혼자 안 볼 거예요. 당신 옆에서 손 더럽힌 사람도 끝까지 볼 거예요. 그 말은 이강혁에게도 그대로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을 나란히 걸었지만 예전처럼 단단한 주종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지시한 사람, 한쪽은 움직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입이 가장 두려운 공범이었습니다. 차 앞에 멈춰선 채화영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복길 때처럼 끝냈어야 했어. 이강혁도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대표님 지시대로 한 겁니다. 그날도, 오장미 때도 최화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드림호텔 서재, 마 회장은 보고서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화영 역시 숨긴 게 많군. 책상 위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행적 재조사, 자녀 관계 확인. 마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입을 열어야 할 거다. 반찬 가게 안에 남은 장미는 숙희 손을 꼭 잡은 채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호가 빈 USB 껍데기를 쥔 채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최화영 혼자가 아닙니다. 장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최화영이 머리였다면 이강혁은 그 손이었어요. 장미의 눈빛이 드림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둘 다 숨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최화영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없애려 했는지, 마 회장에게 뭘 숨겼는지도 전부 밝혀낼 거예요. 오늘 밤 장미는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죽음 뒤에 있던 두 얼굴도 더 선명하게 보게 됐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